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 내에서요,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현직 의원들의 입으로부터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진상 실장, 노웅래 의원님 같은 잣대로 당헌에 따라서 다 처리가 되어야 다 공감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해 공무원 또 그 동해 어부들을 돌려보낸 송환 문제까지를 엮어서 이전 정부를 탄압하려고 하는 이 정치 탄압과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이 수사를 엮어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분리 대응해야 된다. 이분들의 좀 문제가 위험이 당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분리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천, 그다음에 박용진, 민주당의 둘 다 이제 재선 의원들인데요. 어쨌든 저런 우려를 표했고 당 지도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적극 엄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귀한 영녀님,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 내에 뭔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그동안에는 단일 대우였다면 조금씩 이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현재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알고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박용진 의원이나 조용천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의 입장과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에서 이재명 대표에 가까운 어떤 그 측근들이 현재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때 최소한 도의적인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아직은 좀 이르다. 아직은 이르다. 아직은 이르다. 예. 굉장히 예민하게 서로 지금 공수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 대해서 사과를 한다, 유감 표명을 한다라고 하면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려서 네. 오히려 자기 측근들에게 해가 되는 본인만 살고 측근들을 버리는 이런 행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정서적으로 저분들의 저런 주장 뭐 나름 이해는 됩니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다소 좀 이른 측면이 있고 예. 실제 두 분에 대한 사법 처리가 확정된다든지 라고 할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 뭐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대표로서 예. 입장 표명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혁 의원. 근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 이상한 게요. 지난 9월에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유동규 씨가 다른 사람 아닙니다. 김용이나 정진상이 아니고 유동규 씨가 연관되어 있으면 인사관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건 맞으신 거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연하죠.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 직원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그건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최측근이라는 정진상이나 김용도 아니고 유동규 씨, 난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냥 뭐 그 정도. 이렇게 얘기했던 유동규 씨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가. 예.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분신, 뭐 내 오른팔 이렇게 얘기했던 두 분이 다 구속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이건 나에 대한 탄압이다. 이거 국민들이 그거 받아들이실까요? 예. 어차피 말을 이렇게 계속 바꾸시면 어떡해요? 말을 바꾼 게 아니고 현재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앞두고 유무죄를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믿는 그 두 분이 현재 본인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징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때 당시의 답변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책임지는 것이고 예. 어떤 그 인사상의 처벌도 한다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입장이 바뀐 건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덮으려 하는 자가 침몰할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닭이 울지 못하도록 만든다 하더라도 심판의 새벽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은 돈이 이재명 시장의 시장 선거,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네,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몸통이 아니었느냐,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러한 것 같고요. 친 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좌장이라고 평가받는 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인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친명계의 좌장 정성호 의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당대표가 수사의 대상이 되고 또 피의자로 소환된다고 하면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우려지. 지금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또 단일 대우를 유지해갖고 대응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낙연계 그 의원들이 몇 분이 미국 가신다고 좀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정치를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위로 겸 이렇게 방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요, 뭐 이런 게 있답니다. 첫눈파, 봄꽃파. 무슨 얘기냐면 첫눈파 의원들이 있답니다. 민주당에서 몇 명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첫눈파에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데 민주당 A 의원, 이재명 리더십이 이미 붕괴하고 있다. 12월 중에, 12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중에 이재명 퇴진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연말 내에 퇴진 작업이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첫눈파 의원들이 있고 봄꽃파 의원들은 다소 좀 유연한 의원들. 지금은 내용을 일으키기보다는 함께 방어해야 할 때다. 당 위기일 때 힘 합쳐서 출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첫눈파, 봄꽃파 얘기까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 당에서도 이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걸 부인할 수는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당의 선택을 해야 되느냐 좀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정적의 제거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부패 수사부 전 인원이 거의 투입되다시피 해가지고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수사팀이 교체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뭐 정진상 실장 한 차례 정도 소환하고 이 마무리 수순으로 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아예 어떤 형사적인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장모도 그렇고 뭐 김은혜 홍보수석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형식으로 가는 이 국면과 지금 민주당을 향한 칼끝 이게 동일선상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이게 정치적인 수사라는 성격을 부인하고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잡아나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첫눈파, 봄꽃파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준비되는 대로 좀 해주시고요. 예, 나왔네요. 근데 첫눈파 의원들이 뭐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뭐 12월 중에 이재명 대표의 퇴진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연말 내에 퇴진 작업이 정리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국권 본부장께서는 일선에서 지금 또 계속 취재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민주당 내에 진짜 속사정, 속내, 의원들의 생각 좀 어디에 가깝습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봐야 되죠. 네? 부글부글 끓고 있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 조금 전에 박용진 그 조응천 의원을 이야기했는데 예. 또 박용진, 조응천, 이상민 의원은 원래부터 이제 쓴소리를 잘 하죠. 쓴소리를 하고 박용진 의원은 대표 경선 때 같이 그 이재명 후보와 경합을 할 때도 이재명 대표가 되면은 당 전체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함몰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시점이 됐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그래서 봄꽃파, 첫눈파 이야기했는데 예. 원래는 봄꽃파가 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내년 4월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한 1심이 나와요. 그 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은 뭐 대표직도 다 없어지고 의원직도 없어지고 민주당은 뭐 400억 넘는 돈을 또 다시 내놔야 되죠. 그래서 봄꽃파 해서 4월 정도 돼서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혀 예상 밖에 지금 선거 자금 그리고 비자금은 아니지만은 선거 자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 김용, 정진상 씨가 구속이 되면서 선거 자금으로 이렇게 번지니까 더 이상은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첫눈파가 나오는 것이죠. 한 년 내에 첫눈이 내리는 시점에 그러니까요, 첫눈파. 정리를 해야 된다. 예. 이런 건데 지금 첫눈파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저희가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이 흔들릴 때 네. 그때는 첫눈파가 다수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부분이 부글부글 끓지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내후년 총선 공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공천권은 당 대표가 쥐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당 대표 지위가 흔들리면은 아마 첫눈파가
오히려 더 많아질 가장 많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